248페이지 40번부터 29강 자본 탐상 CBT 시험 대비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29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40번 철강 재료 자본 탐상 시험 및 자본 모양 분류에 의해 시험면에서 깊은 곳에 위치하는 내부 인공흠을 검출하기 위한 시험평과 자본의 적용 방법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B형 대비시험편입니다. 여기에 지금 직경에 따라서 3개가 있죠. 그죠? 직경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리고 내부 결함을 찾는 겁니다. 자, B형 대비시험편이고 요거는 평면이고 이건 정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도면이 나왔습니다. 단위는 여기에 1, 파이 1이라는 데는 전부 다 밀리미터고요. H는 10 이상입니다. D는 파이 50, 100, 200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B형 대비시험편은 장치, 자본, 검사액의 요걸 몇 분에 했습니다. 장치, 자본, 여기서 이렇게 해주면 좋겠네요. 장치, 자본, 검사액의 성능 시험이다. 이렇게 이제 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A형은 이 장치, 자본, 검사액의 이거 성능 시험이 잘못됐네요. 자, 성능 시험. 여러분 그 책에도 잘못되어 있으면 좀 고쳐주세요. 장치, 자본, 검사액의 성능 시험 이게 B형 대비시험편을 적용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A형에서도 여기 적용이 되고요. A형은 이거 외에도 많은 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A형을 사용을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 41번 자외선 조사 장치, 블랙라이트라고 하죠. 자외선 조사 등이라고 하는데 이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내놨습니다. 자외선 강도 측정은 조도계로 측정한다는데 조도계가 아닙니다. 자외선 강도계로 측정합니다. 그래서 가번이 벌써 틀렸어요. 나번 자외선 조사 장치는 광원이 안정된 후 측정한다. 광원이라는 게 이제 램프를 켜면은 바로 이제 안정적으로 안 나옵니다.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광원이 안정된 후에 정확한 그 자외선이 나올 때 측정하라 이런 설명이니까 이 나번은 맞죠. 답은 자외선 조사 장치에서 나오는 자외선 파장 범위입니다. 이게 범위는 320 내지 400나노미터 영역으로 근자외선이다. 맞습니다. 자외선 조사 장치는 일반적으로 고압수원 등의 필터가 부착된 그 조사 등과 안정기로 구성되어 있다. 요 항목도 맞습니다. 자, 요걸 꼭 좀 이제 몇 번이나 했다 그죠? 그리고 320 내지 400나노미터는 파장 범위인데요. 옹스트롱으로 할 때는 3200 내지 4000옹스트롱이라고 했죠. 그 다음 중심 파장은 365나노미터라고 했습니다. 42번 대부분의 와전류 탐상법 ET, ECT라고 하는데서 최소 허용 신호대 자본 비율은 허용 신호대 자본 비율이 3대1이 좋다. 이것도 뭐 여러분이 이걸 지금 직접 그 와전류 탐상 장비를 다뤄보지도 않았고 또 이 와전류 탐상 과목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3대1이다 하는 거 요걸 그냥 몇 번째 반복해서 학습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43번 직경 5cm 길이 30cm인 강봉을 원형 자화법으로 자본 탐상 시험을 할 때 요구되는 자화 전류 값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요게 이제 꼭 요대로 많이 나왔습니다. 통전법은 전류관통법과 직각통전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즉, 그 D가 5인치보다 작을 때는 여기 여러 가지가 있었죠. 5인치보다 작고 5인치, 10인치,
뭐 15인치 이상 뭐 이런 범위가 있었잖아요. 그죠? 갈수록 이게 이제 전류가 작아지는데 5인치보다 작을 때는 그 직경에다가 700 내지 900을 곱하거든요. 그러면 5cm는 1인치가 2.54cm니까 약 2인치가 됩니다. 그래서 2인치 조금 못 미치는데, 그래서 27, 14, 29, 18, 그 사이에 있는 1600A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44번 자분 탐상시험 원통형 코일 단면적과 검사 부위 단면적의 비를 우리는 충진율이라고 합니다. 충진율이라고 합니다. 자분 탐상시험 할 때 원통형 코일 단면적하고 검사 부위 단면적의 비율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충진율이랍니다. 45번 여러가지의 비파괴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합한 설명인 것을 내놨습니다. 자, 초음파 탐상시험은 내부 침투 탐상시험은 표면 결함 건출에 주로 이용된다. 맞죠? 나번 시험체의 수명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사용상 영향을 주지 않고 시험체를 검사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비파괴 검사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시험체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모든 정보를 여기서 가장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모든 파괴 시험도 있고 현미경 시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래서 모든 정보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46번으로 넘어갑니다. 249페이지 46. 국부적 또 부분적이라는 말을 국부적이라고 했죠. 국부적인 잔류자기로 만들어진 비관련성의 지시는, 비관련성의 지시라는 것은 무관련 지시, 저 의사모양이라는 것입니다. 자본 탐상을 시험을 방해하겠죠. 효과적인 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보편적으로 가장 탈자를 한번 하고 요구되는 방향으로 재자화를 해보면 대부분으로는 이제 의사 관련 지시가 사라집니다. 47번 자분 탐상 시험한 후에 탈자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자기의 측정 계기의 부품을 검사한 경우다. 이거는 반드시 탈자를 해줘야 됩니다. 기어를 열 처리한 후 잔류법으로 검사한 경우입니다. 여기에서는 열 처리를 했고 잔류법으로 검사했으니까 그게 잔류자가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많이 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탈자를 안 해도 되고, 보자력이 큰 부품을 검사한 후 전기 아크 용접을 하는 경우이다. 보자력이 큰 부품을 검사한 후 전기 아크 용접. 전기 아크 용접이고도 전기를 공급해서 아크 용접을 하는데 이 보자력이 크다. 그래서 이거는 탈자를 해줘야 됩니다. 기어의 축을 잔류법으로 검사하고 열 처리 후 사용하는 경우이다. 잔류법으로 검사하고 열 처리 후 사용하는 경우다. 여기에도 먼저 이제 잔류법으로 검사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데 그걸 다시 열 처리 후 사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그 탈자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조금 라번이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제가 보는 데는 상당히 조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요거는 어쨌든 이 문제는 좀 이상하게 제가 봐도 썩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조금 사실은 가압음 같은 건 확실히 많습니다. 자계 측정 계기의 부품을 검사한 경우는 이건 자계 측정 계기는 탈자를 해줘야 됩니다. 탈자를 해줘야 되는데
나의 기혈을 열 처리한 후 잔류법으로 검사한 경우는 탈자를 안 해도 되고, 요까지는 맞는데, 그 다음에 버자력이 큰 부품을 검사한 후 전기악기 용접을 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에서도 탈자를 해줘야 됩니다. 기어의 축을 잔류법으로 검사를 하고 열 처리 후 사용하는 경우이다. 그래서 특히 기어 같은 거에 왜 그러냐면은 잔류자위가 남아있으면 마모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문제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이 47번 문제가 조금 여러분이 조심을 해서 풀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48번 자분지시 모양의 기록 중 정확도, 신뢰성 가장 좋은 것은 사진 촬영을 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겠지요. 49번 형광자분 탐상법을 적용할 때 자외선 조사 등을 사용하는 이유는 자분 지시를 더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니 조금 전에 47번 같은 우리가 조금 헷갈릴 수 있겠지만 48, 49, 50 이런 경우는 명확합니다. 이렇게 명확한 문제가 적어도 많고, 또 여러분이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자기비 파괴 검사를 하는데 방사선이나 초음파나 특히 와전류나 누설이나 이런 쪽에 우리가 평소에 접해보지도 않은 그 쪽에서 많이는 안 나옵니다. 한 문제 정도 나오는 게 애매할 부분 우리가 못 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말고 이렇게 확실한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공부를 해서, 쉽게 말하면 60문제에서 아무리 못 맞춰도 열심히 내가 하면은 한 45문제 정도는 맞습니다. 과욕을 부려서 괜히 100점 맞으려고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49번 형광자분 탐상법을 적용할 때 자외선 조사 등을 사용하는 이유는 자분 지시를 더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이다. 이게 정확한 답이 되겠습니다. 자, 50번 길이 10인치 직경 2인치인 강봉을 선형자법으로 검사할 때 소요 전류는 몇 암페인가 단 코일의 권선수는 4위다. 항상일 코일법 할 때는 직경분의 길이를 먼저 계산해 본다. 5지요. 5는 D분의 L이 4 이상일 경우에는 이 공식을, 여기에 제시한 공식을 적습니다. 2 플러스 2를 더해주고 플러스 D분의 L분의 35,000, 이 공식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2 플러스 2분의 10분의 35,000 하니까 5,000이 됩니다. 항상 전류 산출할 때는 A하고 T를 했는데 여기 T는 4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전류 A는 어떻게 됩니까? 4분의 5,000이 되니까 1250A가 됩니다. 어떤 재료의 자기이력 곡선, 이거 자기이력 곡선도 이제 몇 번이나 합니다. 자기이력 곡선에서 자속밀도가 0이 됨을 나타내는 자기의 값은 이 뭐냐면은 0이 되기 어떤 자속밀도가 0이 되려면은 뭐냐면은 자기의 값은 보자력이 이제 0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보자력은 자와도를 0으로 하기 위해 걸어주는 역자기장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항자력 이렇게 됩니다. 보자력, 자와도를 0으로 하기 위해서 걸어주는 역자기장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자력이라고 하는데 우리 보통 다른 거기에서는 뭐라고 많이 해놨냐면은 항자력이라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꼭 좀 알아주십시오. 이 그래프가 앞부분에서는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좀 별로 안 나오네요. 그죠? 나올 때 또 한번 봅시다. 극간법으로 자분 탐상할 때 여러 상황 설명으로 옳은 것은 탐상 유효 범위는 예상 결함 방향에 대하여 자개 방향과 수평이 좋은 것이 아니고 전류 방향과 수평이 좋습니다. 자개 방향과는 수직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휴대형 극간식 탐상기 접촉 시 통상
자극주의 2, 3mm 불감대이다. 이건 뭐 초음파도 아닌데 불감대가 나오는 거 아닙니다. 자극주의가 더 잘 나옵니다. 불감대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화전류치는 자극 1인치당 70 내지 100A이다. 이것도 아닙니다. 극관법은 이렇게 전류를 이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단 뭐라 하느냐? 그럼 이 장비가 성능이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인상력, 리프팅 디바이스 그걸 딱 그 전기를 공에 들어보면 가득 들리면은 이 장비는 좋은 거예요. 그러나 별도로 자화전류치를 산출해 가지고 전기를 얼마로 하라 이런 건 없습니다. 자개 강도는 전류치 자극 간격으로 자유롭게 변한다. 그렇지. 전류치와 자극 간격으로 자유롭게 변합니다. 자개 강도라는 것은 전류치가 높으면 자유 강도가 크고 자격 간격이 너무 넓으면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항상 자개 강도는 전류치라든지 자극 간격으로 자유롭게 변화한다 하는 사항이 맞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이 두 문제, 특히 여기에서 보자력이라는 인제 나오는데 항자력이라고 더 많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250페이지 51번부터입니다. 자분 탐상 시험에서 적용되는 프로드법이란 어떤 자화법인가? 두 개 전극이 있습니다. 구리를 만든 두 개 전극에서 시험부의 특정 부위에 전류를 흘려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뭐 코일 안에 이거는 코일법이고 영구자석 이거는 극관법이고 시험부 구멍 등에 도체 관통시키는 전류관통법입니다. 52번 와전류 탐상시험 ET 또는 ECT 일렉트로매그네틱 테스트인데 와전류 탐상시험은 무엇을 응용한 것이냐 하면 전자기 유도입니다. 전자유도 시험이라고 합니다. 전자기 유도합니다. 전자유도 시험입니다. 53번 자분 탐상시험에서 축통전법 EA 축통전법으로 자화할 때의 자화 전류량은 주로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시험품 축통전법은 지름으로 결정합니다. D에 의해서. 54번 자분 탐상시험과 관련한 용어와 그 단위의 연결이 부적합한 것은 자속은 웨브입니다. 자외선의 파장은 나노미터 또는 옹스트롱 맞아요. 자속 밀도는 테슬라 맞아요. 투자율은 엘스테드가 아닙니다. 투자율은 밑에 있지만은 그리스어로 뮤로 많이 씁니다. 단위는 뮤로 씁니다. 그래서 여기 틀렸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앞에도 늘 나와 있는데 규격집에도 다시 한번 더 봅시다. 자속, 자기력선 속이라 하며 자기력선이 다발을 따면 이제 전기를 공급하면 자속이 자장이 참 많이 생깁니다. 자력선의 수가 이것을 자기력선의 다발이라고 하는데 이 다발을 뜻한다. 자기장 주위 공간에서 어떤 면적을 지나가는 자기력선의 총수에 비례하고 이것의 밀도 수직면의 넓이를 곱한 양입니다. 보통 파이로 표시합니다. 자속은 단위는 자극의 자기장 단위인 웨버를 사용한다. 그래서 위에 이제 자속은 여기에서 다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자속 밀도를 한번 봅시다. 매그네틱 플럭스 덴시티 해놨는데 균일하게 자화된 재료의 단위 면적당 자속으로 균일하게 자화된 재료의 단위 면적당 자속으로 그런 게 밀도입니다. 인구 밀도는 가령 예를 들어 뭐 10만 평방제곱미터에 뭐 5천마이다. 이런 거 5천만 10만 평방미터로 나눠버립니다. 제곱킬로미터. 그럼 1제곱킬로미터에 얼마 사느냐 이게 나옵니다. 이 밀도입니다. 인구 밀도가 됩니다. 여기는 자속 밀도입니다. 균일하게 자화된 재료의 단위 면적당 자속으로 자속 방향과 수직인 단위 면적당 자속선의 수입니다.
자개의 세기를 측정할 때 사용하며 SI 단위 MKS입니다. SI 단위 MKS 국제규계 테슬라 및 웨브 퍼 제곱미터를 사용합니다. 자속 밀도 B와 자개의 세기 H, 투자율 μ Y 사이에서 B는 μ H의 관계식을 얻을 수 있다. 이거는 우리가 여러가지 식으로도 자주 나오니까 꼭 이거는 우리가 표시를 해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외선, 태양에서 날아오는 전자기파입니다. 자외선이라는 것은 태양에서 날아오는 전자기파입니다. 태양 복사열이 지구에 도달하여 일부가 대기로 되돌아가는데 이것을 반사작용이라고 합니다. 또한 공기 중 산소, 오존, 수증기, 빛이 진행 방향 벗어나 다른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산란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특히 오존은 비교적 불안정한 분자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산소입니다. 오존은 독성이 강해서 공기 중에 극소량 섞여 있어도 인간에게 치명적인 해를 입힙니다. 반면에 대기 중의 오존은 태양에서는 자외선 차단해 주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체입니다. 그러므로 지구의 오존층이라는 차폐막이 없어지면은 자외선이 지표까지 도달하여 지상에는 생물이 살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것도 여러분이 완벽하게는 그 학문적인 그 정리가 안 되더라도 이런 형태가 있구나 하는 걸 읽어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투자율, 자성체의 자속 밀도 B와 자기장세기 H의 B로서 투자율 μ는 H분의 B의 값으로 구합니다. 투자율을 상수 μ0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 H per 미터로 나눈 것을 비투자율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투자율 특정 매질이 주어진 자기장에 얼마나 자화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알아줘야 합니다. 54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51페이지 55번. 자본 탐상시험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서의 안전재해 예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가. 휘발성 용제 등의 자본을 현탁시킨 검사액을 사용할 때 부근에 화기가 없는지 등의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당연한 조치사항이죠. 인화성 가스가 있는 장소에서는 아크 발생 등의 우려가 있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검사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당연한 그 안전수칙입니다. 독성이 없는 건식 자본이 환경에 노출될 때 장시간이라도 특별히 방지 마스크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착용해 주는 게 좋죠. 그래서 이 답은 틀렸습니다. 전 처리 등에 사용한 기름 묻은 물건들은 화재 예방을 위해 적당한 용기에 처리해 두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항상 화재는 우리가 방관하는 사이에 생깁니다. 자, 56번. 습식 자본 분산 매질로 물을 사용할 때 저점성 좋게 하기 위해 첨가하는 재료는 이거는 계면 활성제입니다. 계면 활성제 또 그 밑에 설명해 놨습니다. 물은 극성이 있습니다. 극성이 있고 기름은 비극성 성질을 가지며 잘 섞이지 않습니다. 보통은 극성 분자가 잘 섞이고 비극성 비금속 분자끼리 잘 섞입니다. 계면 활성제 근본적으로 1분자 내 극성과 비극성 부분 함께 존재하는 분자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즉 분자의 물 좋아하는 친수성 부분과 물 싫어하는 소수성 부분을 동시에 갖는 분자들이 계면 활성제입니다. 자, 이걸 정확하게 알아주셔야 됩니다. 보통 소수성 부분은 기름을 좋아하는 친유성 성질을 보여주므로 물을 좋아하는 친수성 부분은 기름을 싫어하는 소유성 성질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성 계면 활성제, 여기 이제 소수성 고리 부분이 고려되어 있고요. 음이온 계면 활성제는 마이너스가 되어 있고, 양이온은 플러스 되어 있고, 쯔비트 이온 계면 활성제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친수성 머리 부분이며 소수성 꼬리 부분은 하이드로포빅 테일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요걸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요게는 친수성 머리 부분입니다. 요게는 뭐냐면 소수성 꼬리 부분이다. 자, 57번 강자성체의 미세한 철분이 함유된 검사액을 사용하여 자분 탐상 시험을 수행하는 방법은 검사액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검사액이라고 했으니까 뭐냐면 이거는 습식법이 되겠습니다. 검사액은 습식법이 되겠습니다. 자, 위에 요거는 그렇게 세밀하게는 아닌데 뭡니까? 친수성 머리 부분을 보니까 중성 계면화 활성제는 이렇게 있고, 음이온 계면화 활성제는 이렇게 있고, 양이온은 플러스, 쯔비트 이온 계면화 활성제는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다는 정도로 알아두십시오. 이것도 굉장히 조금 이론적인 공부가 화학이나 이런 부분이 좀 돼야 됩니다. 자, 5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험품에 존재하는 결함에 의해 나타난 자분 모양인 것은 시험품에 존재하는 결함을 묻고 있습니다. 자기 펜 자국은 의사짓입니다. 시험품의 심한 경도 차이를 이것도 의사짓으로 나타납니다. 구조물의 심한 두께 차이 이것도 경계면에서 결함처럼 나타납니다. 라미네이션은 아변할 때 판파에서 아변할 때 아변판에서 나타나는 짓입니다. 자, 자분 탐상 시험에서 나타나는 자속에 대한 자속입니다. 자화된 물체에 자력이 미치는 공간이다. 아니고 자기 회로 내에서 자력선의 총수입니다. 자, 여기에 자속이라는 뜻이에요. 자, 60번 지구에서 남북 방향 가리키는 것으로 자침이라 하며 누설자기 발생부에 놓으면 자침이 움직여 자기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자기 개척기는 자기 컴퍼스가 되겠죠. 남북 방향 가리키고. 61번 비파괴 검사 자분 탐상에서 자분 선택할 때 고려할 대상이 아닌 것은 자분의 무게는 고려할 필요가 없죠. 시험체 표면 상황, 입도와 분산성, 탐상장치 절대로 자분의 무게로서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 62번 자분 탐상 시험에 사용되는 자외선 등 필터는 깨진 것을 사용하면 안 된다. 그 주된 이유로 타당한 것은 작업자의 많이 닿으면 작업자의 피부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빨리 수리하거나 그다음 교체를 해야 됩니다. 63번 축통전법에 의한 자분 탐상 시험을 적용할 때 이것도 또 적용할 때의 자개색이 엘스테드 구하는 식으로 옳은 것은 해왔습니다. 요거 지금 처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단 I는 전류 암표고 R은 도체의 반경, H는 자개색입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어떻게 자, 요거는 공식 요거는 꼭 좀 알아주시면 H = 5분의 1분의 R분의 I다.
요거는 뭐 여러분이 알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5분의 1분의 R분의 I다. 이게 이제 축통전법에서 자기의 세기 구하는 식이다. 64번 자본 탐상시험에서 시험체 표면하 결함 검출의 가장 좋은 자전류는 여기에서 표면하 결함 가장 좋은 반파정류. 본래는 직류라고 많이 했는데 여기 왜 반파정류라고 했는데 사실은 반파정류를 해가지고 요거 지금 조금 표면 하하 결함 검출에 가장 좋은 거는 반파정류보다도 요거는 직류가 낫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수정을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요번 회의에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이 많네요. 반파정류는 사실은 맹류에 가깝기 때문에 여기 직류가 가장 좋습니다. 직류가 가장 좋습니다. 자, 65번 담검질 열처리에서 용적 변화가 가장 큰 것은 마텐자이트입니다. 이건 재료인데 담검질 열처리에서 용적 변화가 가장 큰 것은 마텐자이트입니다. 자, 마텐자이트는 이렇게 이제 요건 나중에 또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요거는 확산 변태입니다. 이게 참 무확산 변태인데 이게 용적 변화가 가장 큽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여기에 조금 잘못된 부분이 들어 있어서 조금 매끄럽게 진행이 못 됐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